인벤터 2022 버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생기는데요. 여기 새로 만들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쪽에 아이콘들을 눌러도 됩니다.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 여기 보면 각각의 부품, 조립품, 도면, 프레젠테이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확장자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품은 각각의 개별 부품으로 조립품을 만들게 되겠죠. 각각의 그 개별 부품은 IPT입니다. IPT는 인벤터 파트 모델링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조립품은 IAM입니다. 인벤터 어셈블리의 약자이고, 도면은 오토캐드는 DWG, 인벤터는 IDW입니다. 인벤터 드로잉의 약자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IPN, 인벤터 프레젠테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벤터로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IPT에서 각각의 부품들을 모델링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품들을 조립을 해서 어셈블리를 IAM으로 하고, 이것을 또 2D 도면으로 정보들을 드래프팅 할 수 있는 IDW, 그 다음에 조립 관계를 알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IPN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시트 메탈은 판금 부품이고, 웰멘트는 용접 부품입니다. 나머지는 다 스탠다드 IPT, IAM, 스탠다드 IDW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탠다드 IDW로 부품을 작성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매트릭을 누르게 되면 아까 전에 봤던 것보다 더 상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매트릭에서 저희는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 이것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 이 파일을 누르게 되면 기본 단위가 인치가 나오지 않고 밀리미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트릭에서 스탠다드 IPT 이것을 선택한다는 것, 더블 클릭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이런 부분들을 응용 프로그램 메뉴라고 하는데, 여기 새로 만들기라든가 열기, 저장하기, 뒤로 가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재질 값이라든가 색깔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가운데 부분들은 패널 도구 막대라고 합니다. 아이콘들이 그림으로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돌출이나 회전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은 굳이 단축 명령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탭을 눌러보면 3D 모형 탭, 스케치 탭, 주석, 검사 이런 것들을 눌러보면 각각의 명령어들의 아이콘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화살표가 있는데 요것들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아이콘들이 조금 커지게 할 수도 있고 작아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눌러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요 부분들이 검색기 또는 작업 트리라고 합니다. 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작업한 이력들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이 하위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사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했던 순서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또는 편집할 때 이런 검색기를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검색기를 여기 X를 눌러서 간혹 삭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졌다. 그러면 이런 검색기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뷰 탭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저희는 여기 모형 검색기, 이전 버전에서는 그냥 검색기라고 나왔을 때도 있습니다. 2018년, 19년도엔 검색기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체크를 하면 생기고 체크를 풀면 꺼집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뷰 큐브라고 해서 뷰 큐브나 탐색 막대 이런 것들도 클릭을 해보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형 검색기를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작업 영역이 되겠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원하는 형상을 그려서 모델링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위쪽에 여기에 뷰 큐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한 모델링을 원하는 형상으로 등각도나 또는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 부분에 좌표계가 있습니다. 간단한 인벤터 기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여기 도구에 선택을 하면은 이 문서 설정과 응용 프로그램 옵션 이 두 가지에서 인벤터 기본 설정을 이렇게 할 건데, 문서 설정을 클릭을 해서 두 번째 탭에 단위에 들어가시면 길이가 밀리미터와 초, 도, 킬로그램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간혹 이 단위가 스탠다드 IPT로 하면은 인치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인치는 2.54cm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1로 하더라도 1mm가 아니라 1인치로 나오게 되면은 확대해서 모델링을 하는 결과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밀리미터가 되는지 확인을 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 가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일반에 가게 되면 저는 주석 축적을 2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또는 3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1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주석 축적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할 때 이 스케치의 치수가 조금 더 확대돼서 크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는 작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러면 수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큰 숫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화면 표시 탭에 들어가면 여기 줌 동작의 방향 반전이 있는데 이것을 체크를 해줍니다. 처음부터 인벤터를 배우시는 분들은 거부감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나중에 오토캐드를 배운다든가 이미 오토캐드를 배워서 오신 분들은 오토캐드와 줌 아웃 마우스 휠이 반대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 반전을 꼭 체크를 해줘서 습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에 색상에 보면 저는 프리젠테이션의 배경 1번 요거를 바꿔서 뒤에 배경이 흰색으로 나오게끔 합니다. 여러분들은 겨울 밤인가요? 조금 뒤쪽 배경이 회색 톤의 배경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호에 맞게 변경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알고 계시고 적절한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모델링 한 것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서 이런 여러가지 것 중에서 하나를 불러내도록 해보겠습니다. 화면 조작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휠을 이렇게 드래그를 이렇게 해보면은 확대와 축소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마우스 가운데 휠을 누른 상태에서 이 손바닥 모양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시점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이동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가운데를 누르면 이렇게 자꾸 돌리면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점을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F4번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동그란 화면이 나오면은 이것을 마우스 왼쪽을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시점을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화면 이동 시점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서 편한 것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원하는 형상을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3D 프로그램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 작업 평면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스케치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피처를 생성합니다. 피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형을 생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3단계의 순서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작업 평면 선택, 두 번째 스케치를 작성, 세 번째 모형을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작업 평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원점을 누르게 되면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XY 평면이라든가 YZ 평면 이런 것들에서 작업 평면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케치 작성, 여기 화면 왼쪽 상단에 보면 2D 스케치 작성이라고 있는데 2D 스케치 작성을 우리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서 피처 모형을 생성합니다. 이거 생성할 때 이때 여기 나오는 돌출이나 회전이나 또는 구멍, 옷깎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형을 생성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색기에 보면은 이 부품의 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돌출 1번 사이로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형상을 보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 보이죠? 이런 것이 지금 돌출 1번으로 생성이 된 것 같고요. 부품의 끝을 잡고 그리고 돌출 1번과 못딱 1번 사이로 놔둬보겠습니다.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음영 처리가 되면서 이 돌출 1번만 활성화가 된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돌출 1번을 플러스를 눌러보면 여기 스케치가 나오게 되죠. 스케치를 마우스를 대보면은 치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가로 113, 세로 69인 치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으로 된 것이 스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케치를 기준으로 이런 위쪽에 돌출을 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스케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새로운 파일을 열었을 때 원점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여러가지 평면이 나옵니다. 이럴 때 마우스를 대면 XY 평면, XZ, YZ 평면이 나옵니다. 무슨 평면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XY 평면이 정면도가 되겠고요. XZ 평면은 평면도가, 그리고 YZ 평면은 우측면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XZ 평면을 선택을 먼저 합니다. 그럼 이게 XZ 평면 정면도가 됩니다. 평면을 선택하고 나서 2단계로 넘어가려면 저희가 스케치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평면에서 스케치를 작성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쪽 아이콘 2D 스케치를 작성을 해도 되고요. 또는 단축 명령어가 S가 됩니다. S를 눌러도 되고요. 또는 여기 아이콘을 눌러도 됩니다. 평면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2D 스케치 작성, 이것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D 스케치 작성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원점이 생기고요. 스케치 마무리 종료, 이런 아이콘이 생깁니다. 그리고 위에 리본 탭에서 3D 모형이 아니라 스케치 아이콘이 생기면서 검색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기에 스케치 1번에 활성화가 되면서 나머지는 음영 처리가 된 것이 보입니다. 지금 이 스케치 화면입니다. 스케치 화면에서 이런 선이나 원이나 직사각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오토캐드와 다른 것이,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을 눌렀을 때 눌러서 이쪽 점과 이쪽 점 두 개를 연결을 시키는데 클릭을 해서 이쪽으로 클릭을 합니다. 오토캐드는 기본적으로 가로 30, 세로 30인 사각형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로 30, 세로 30을 정확하게 선택을 해서 2D 스케치를 해야 되지만, 인벤터는 아무 위치나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치수가 있습니다. 치수가 여기 아이콘인데요. 마우스를 대보면 단축 명령어는 여기 D라고 나옵니다. 디멘전의 약자 D입니다. 이런 간단한 단축 명령어는 외우고 사용을 하면 굉장히 속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D를 눌러서, 오토캐드에서는 이 점과 이 점을 선택을 해서 치수를 뽑아야 되지만 인벤터에서는 이 선 아무 곳이나 클릭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여기와 여기를 클릭해도 되고요. D를 눌러서 여기를 클릭해서 클릭을 하면 여기에 치수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 치수들이 처음에 지금 39mm에서 9mm가 줄어서 가로가 30mm인 선이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30 엔터, 이렇게 하면 이 치수가 30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색깔이 잘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런 색깔이 초록색으로 나오고요. 여기 색깔은 검정색으로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 또 치수를 눌러서 여기를 눌러서, 자, 이번에는 한 30을 눌러볼까요? 30을 누르면 치수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30인, 가로 세로 30인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케치 화면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스케치 마무리 종료, 요것을 눌러도 되고요. 또는 S 눌러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눌러서 스케치 면에서 빠져나가서 피처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료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왔죠. 자, 그럴 때 상단에 이 돌출, 이 아이콘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출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팝업이 뜨는데, 자, 방향을 이렇게 우리가 이쪽으로 돌출을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돌출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형상으로 해서 20mm 돌출을 하고 싶다 그러면 20mm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피처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서 하나의 피처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검색기를 잘 확인을 하는 게 좋은데, 스케치 1번을 가지고 돌출 1번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수정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에 돌출 1번을 더블 클릭을 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mm를 이동을 했는데 여기에 이쪽에서 수정을 하든지 이쪽에서 수정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여기 아이콘을 잡고 당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20mm로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20mm를 눌러서 확인 또는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스케치를 여기 더블 클릭을 해서 스케치 화면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스케치 들어간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지금 스케치 면만 활성화되고 나머지는 다 음영 처리가 됐죠. 이 스케치 면을 예를 들어서 세로가 115인데 우리는 100으로 줄이고 싶다 그러면 100으로 체크 표시 또는 엔터를 누르게 되면 됩니다. 그럼 줄어들었죠. 이것도 69인데 예를 들어서 90mm로 늘리고 싶다, 그래서 체크 표시를 누르면 조금 더 변경된 직사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변경을 했죠.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 종료, 요것을 누르거나 또는 S를 누르면 됩니다.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아까 전과 다르게 변경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품의 끝을 하나 더 내려볼까요? 자, 그래서 지금 못따기가 된 상황인데요. 못따기는 여기 못따기나 못깎기를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따기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이 된 이 못따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거리가 지금 2mm로 선택을 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5mm로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좌우 대칭이냐, 그다음 비대칭이냐 이런 것들도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자, 기본적으로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한 개를 더 내려보면은 구멍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구멍도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이 구멍 아이콘을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쪽에 구멍을 하나 더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언가 형상을 만들려고 하면 첫 번째는 작업 평면을 선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스케치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스케치를 기준으로 돌출이나 회전 또는 구멍 아이콘을 사용해서 원하는 형상을 만든다고 했죠. 우리가 원하는 형상을 평면을 잡을 때 이번에는 위쪽 면이니까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2D 스케치 또는 S를 누르셔서 스케치 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를 누르게 되면 지금 스케치 4번이 활성화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음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원점이 나오고요. 스케치 마무리 종료 이러한 아이콘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스케치 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원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원을 여기에다 그려주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출을 해도 되지만 점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점을 그냥 여기다가 찍어주기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점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클릭을 해서 여기에다가 2mm의 지점에다가 대략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조금 더 보기 좋게 평면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그랬을 때 치수를 보면 전체 길이가 100입니다. 100인데 저희가 가운데 하고 싶다. 그럴 때 치수를 클릭해서 이 점과 요 가운데 점을 클릭을 해서 가운데니까 50이 되겠죠. 또는 100 나누기 2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 50mm 이렇게 50mm가 됐고요. 또는 치수가 전체 폭이 아까 전에 저희가 90으로 줬기 때문에 다시 D를 눌러서 요 선과 요 가운데 점이 지금 20mm다. 20mm 엔터를 치면은 파란색으로 구속이 되었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구속에 대한 개념은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동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셈블리를 할 때는 이 구속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단순히 단품을 만든다든가 자격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구속 조건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약간 회전을 하고요. 지금 스케치 화면입니다. 지금 스케치 마무리 이런 스케치 화면이기 때문에 스케치 화면을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나가게 되면 스케치 아이콘이 아니라 3D 모형 아이콘입니다. 3D 모형에 뭐 돌출이냐 회전이냐 구멍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구멍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을 누르면 우리가 점으로 선택한 그 점들이 바로 구멍 아이콘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 버전 이후부터는 구멍 아이콘이 상당히 간소화되면서 편해졌는데요. 여기 구멍의 모양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시트를 없음이 아니라 여기에 카운터 보호라든가 시트 없음이라고 하면은 그냥 원통 구멍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스레드 구멍이면 처음부터 탭 구멍 이런 식으로 해서 스레드의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원통 구멍으로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종료에서 거리를 지정할 수 있고 전체 관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멍의 지름을 8mm 정도로 조금 더 크게 해서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또는 이것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구멍 2번을 검색기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10mm로 뚫고 싶다. 그래서 10 엔터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크게 뚫을 수도 있습니다. 3D 모델링에서 돌출과 회전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뭐 여기서 반원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가운데 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원을 하나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회전을 하는 이런 방법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평면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릴 건데 평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여러 가지 평면을 잡아서 우리가 원하는 스케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평면에 이 하슬표를 눌러봅니다. 그럼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두 평면 사이의 중간 평면 이것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이쪽 면을 한번 클릭을 하고요.
그래서 마우스 회전을 해서 이쪽 면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자, 임의의 지금 작업 평면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 작업 평면 2번이 생겼죠. 이 작업 평면이 생겼습니다. 작업 평면 2번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S 스케치를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작업 평면에서 바라본 모습대로 스케치 화면이 나왔는데요. F7번은 자, 외워두세요. F7번은 단면을 나타냅니다. F7번 단면을 나타냅니다. 단면을 나타내서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보겠습니다. 단면이 나타났죠. 오른쪽 위에 뷰 큐브를 이렇게 정면도로 틸팅으로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런 선들이 선택이 안 될 때는 여기 형상 투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상 투영을 눌러보면은 여러가지 투영이 있는데 별단 모서리 투영이나 형상 투영으로 이런 선들을 투영할 수 있도록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눌러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절단 모서리 투영을 누르면은 이 선들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 이런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대략적인 위치에다가 이렇게 원을 그렸습니다. 마우스가 이렇게 되면은 자르기 명령어 X입니다. 단축 명령어가 X가 되겠죠. 자, X 눌러서 자르기로 아래쪽을 이렇게 드래그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치수를 눌러서 치수를 10mm 정도로 줄까요? 10mm 정도. 그리고 치수를 이 끝선과 가운데 정도 50mm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가운데다가 이렇게 원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요 스케치를 기준으로 이 중심선, 요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원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나갔고요. 자, 투상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작업 평면 2번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가시성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놔둬도 되지만 조금 방해가 되니까 가시성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회전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회전을 눌러보도록 합니다. 마우스가 되면은 단축 명령어는 회전은 R입니다. 돌출은 단축 명령어가 E입니다. 그래서 E와 R 정도는 외워두시면 상당히 편합니다. R을 눌러서 팝업에 봤을 때 이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돌리고자 하는 객체, 요것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요것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자, 여기 축을 선택을 해서 요 뒤쪽에 요 축을 기준으로 돌릴 거니까 요 축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방향과 각도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위라고 나타낸 것에서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서 자, 여기에 요원을 선택을 하고요. 축을 선택을 해서 이 선을 기준으로 돌리겠다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은 자, 여기 각도가 360도가 나옵니다. 360도를 하게 되면 지금은 아래쪽에가 요만큼이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혹시 원 지름이 커지게 되면 이 아래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반 틈만 회전시키고 싶다 또는 4분의 1만 회전시키고 싶다 그럼 각도를 여기에다가 90도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반 틈만 회전이 되겠죠. 자, 확인을 눌러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D에서 돌출과 회전으로 모든 원하는 형상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작업평면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그 작업평면에 원하는 스케치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스케치를 기준으로 돌출이나 회전, 구멍, 못따기 같은 여러가지 3D 모형 아이콘들을 사용을 해서 원하는 형상, 즉 피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하는 형상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모델링의 방법은 설명드린 것 같고요. 이 세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면들은 앞으로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